자, 오늘은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에서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이른바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비인가 대학,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이 학생들을 위한 입시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대학 진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잘 들으시고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정고시라는 건 뭐 다 알겠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학교를 관두고 나서 그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1년에 2월달과 6월달에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시험은 4월과 8월달에 치러집니다. 올해는 4월 5일날 치러진 걸로 알고 있고요. 5월 중순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은 국수사, 과영, 한국사 6과목을 필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선택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봐서 총 7과목의 과목을 보는데 고등학교 수준의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나서 시험을 치렀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이유 때문에 학교를 관둘 수밖에 없어서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언제 자퇴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입시 때문에 자퇴를 결심하는 친구들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꼭 나가서 검정고시 통해서 졸업 자격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시점은 언제냐면 공고의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2월달과 그 다음에 6월달에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과 6월 공고 이전에, 그러니까 4월달에 시험을 치르려면 2월달보다 6개월 전, 즉 전년도 8월달에 이렇게 자퇴를 해야지만 당연년도 2월달에 공고했던 그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6개월 지나지 않아서 시험 못 보는 건 위헌 아니냐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위헌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다만 학교 중퇴 이유가 대학 진학 때문에 가는 거는 좀 자제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 이유 때문에 학교를 관두거나 또는 관둘 예정인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 그러면 과연 방법이 있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런 자격 규정이 있으면 이 전형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 출신자라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전형을 구분해 놓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거는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갖는 거고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을 취득한다. 이게 바로 검정고시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 대학의 그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한 개 전형 이상은 반드시 이 검정고시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전형에 쓸 수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다양한 전형에 쓸 수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에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입시를 치른 학생들의 수시 요강은 5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 요강이 나오지 않았어요. 요강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각 대학에서 각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뽑을 건지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보면 룰이죠, 룰. 그런 것들이 입시 요강이라고 하는데 수시 요강은 5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작년도 4월 말에 발표되었던 시행 계획을 토대로 해서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 큰 틀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지금 의대처럼 전년도에는 의대를 뽑겠다고 했다가 올해는 안 뽑겠다 그러면 그 인원 숫자들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올해 2016학년도 입시 요강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입시 요강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작년도 연세대학교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쓸 수 있는 그 지원 전형이 뭐냐면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종합 전형. 그다음에 해외고 검정고시라고 이거는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만 쓸 수 있는 전형이에요. 이게 특별 전형이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연세대학교에서 물론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연세대는 딱 이렇게 돼 있었고요. 감리교 신학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종교 관련, 특히나 기독교 관련된 그 신학대학에서 그래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신학부, 신학생을 뽑는 그 학부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로만 15명을 뽑는다.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호원대학교, 산업대 중에 하나인 호원대학교에서도 검정고시 학생만 뽑는 전형이 따로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검정고시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자, 이런 게 많으면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이 대학 가는 데 좀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런 전형이 이런 대학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에 검정고시로 쓸 수 있는 전형들이 되게 많은데 학생부 교과라는 건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종합은 서류,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자, 서울에는 아까 말했던 감리교 신학대, 그 다음에 아까 연세대는 없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전형이기보다는 이제 해외고 검정고시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전형은 또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 전형은 종합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 그죠? 교과 전형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놓고 보면 서울에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지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검정고시 학생들이 내신으로 교과로 갈 수 있는 최고 좋은 대학 중에 하나는 명지대다 하시면 되고, 나머지 대학들도 많이는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린 내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뭐 비교 내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 한번 할 거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은 대학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검정고시 학생이라는 얘기는 지금 학교 밖에 청소년이라는 얘기는 학교 안에 없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생활기록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대체 서류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검정고시 학생들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학교 학생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경쟁의 우위를 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것도 대학에서 많이 뽑지만 실은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각 대학에서는 검정고시생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형은 만들어라 라고 대교협에서 명령을 내렸으니 뭔가 하는 시중을 해야 되는데 또 많이 뽑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기 어려운 전형으로 많이 세팅한 안 좋은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가는 방법에서 수시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은 내신을 기반으로 가는 거고요. 종합 전형은 서류,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가는 거고,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 잘 보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잘 보면 가는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검정고시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메인입니다. 검정고시 성적이 왜 교과 전형하고 상관이 있냐? 우리는 교과 전형은 내신을 기반으로 대학을 가는 건데, 우리는 내신 성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의도로 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신 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려워 보여서 실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옳고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는 여기서 어렵겠지만 아무튼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신이 안 좋아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고등학교에 있었던 내신을 그대로 이렇게 승계해서 가져오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이 이른바 내신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신이 되게 안 좋았는데 검정고시 와서 다 올백을 맞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5.1등급 됐어요. 그래갖고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를 관두고 검정고시 100점 맞아서 서울대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검정고시 100점을 맞아도 1등급을 부여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으로 바꿔서 반영한다. 그거를 비교 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아까 말했던 검정고시 봤던 것들을 100점을 맞으면 3등급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경기대는 1등급 때, 2등급 때 학생들이 붙는 게 아니라 2등급 때 중후반, 3등급 때 초중반까지 붙는 학생이기 때문에 만점을 맞아야지 겨우 붙고, 또 이 대학은 또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대진대, 명지대, 서경대 이렇게 있는데 서울권에서 명지대 정도가 이렇게 3등급 맞으면 100점 취급인데 명지대는 2등급 초반부터 3등급, 4등급까지 붙는 대학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전형은 또 면접 있는 전형이라서 또 면접을 얼마나 잘 보냐 못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명지대를 교과로 지원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저도 컨설팅을 하게 되면 명지대를 제일 먼저 보내줍니다. 그런데 명지대가 작년부터 이 검정고시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를 좀 부과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런 비교 내신에서 약간 불이익을 줘요. 이전에는 단위수로 불이익을 주더니 이제는
등급에서 좀 불이익을 줘서 이전보다 명지대 뚫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 대비해서 명지대가 그래도 이 비교 내신을 되게 넉넉하게 쳐준 학교 중에 하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런 자세한 자료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이 작년에 제가 정리했던 자료들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명지대가 100점을 맞으면 2.3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등급 초중반에서 한 4등급까지 명지대가 붙는 점수대라면 100점, 99점, 98점 정도 맞으면 명지대 면접만 어느 정도 보면 붙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명지대가 여기 바뀌었어요. 1등급 맞으면 3등급으로. 그죠? 아니 100점 맞으면 3등급으로. 그러니까 전년보다 0.7등급의 손해가 있죠. 그리고 이 전형은 면접 보는 전형이라서 면접부터 더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 정리를 한번 해봤던 자료들이 제가 이전 작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올해 입시 요강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학년도 명지대 요강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요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금방 말씀드렸죠. 전년도 2025학년도부터 명지대가 등급을 이렇게 좀 손해보게 했다. 그리고 실제 설명회 갔더니 사정관들도 말씀하기를 워낙 이 전형에 면접 전형에 교과 면접 전형에 검정고시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약간의 페널티를 주게 되었다. 그래서 등급을 좀 이렇게 뒤로 밀렸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명지대에 가는 여러 전형들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2개 있고 종합 전형 2개 있는데 여기 이 중에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기준 검정고시생 기준으로는 교과 면접 전형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전형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로 5배에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 언급했지만 여러 전형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안내를 볼게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는데 여기 지원자에 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3학 1학기까지 3개 학기의 교과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의 졸업 예정자가 아니니까 이 전형은 저희가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개 학기 이상의 성적도 없잖아요. 이 전형은 우리가 상관없는 전형이다. 자, 교과 면접 전형은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이 사람이 바로 검정고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전형 주목하라 그랬죠. 교과 면접 전형. 명지대 학교의 교과 전형은 이 전형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니라 교과 면접 전형으로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했고 많이 붙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한 약간의 페널티를 명지대에서 부여했다. 작년부터 2015학년부터. 그리고 종합전형은 보세요. 법령에 의하여 학력 인정하는데 똑같이 지원 자격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생기부가 없기 때문에 또 생기부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쓸 수는 있지만 실제 붙는 건 어렵고 서류 전형은 마찬가지로 자격은 되는데 서류에 대한 불이익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명지대는 교과 면접 전형이 메인 전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울의 주요대 아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없기 때문에 고려대부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고려대부터 쫙 이렇게 있는데 고대 뭐 이름 있는 대학들은 다 이렇게 있는데 이름에 학교 추천, 지역균형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형에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명지대의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원 자격이 안 되지만 교과 면접은 지원 전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 같은 경우도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는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 다니는 고3 애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이라면 교과 성적 우수자는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내신으로 검정고시 100점 맞아서 가는 방법은 거의 없다. 잘 가봐야 명지대 아니면 인천대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고민이에요. 검정고시 만점 맞으면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결론은 아니다. 잘 가봤자 명지대다. 명지대가 분명히 좋은 대학이지만 혹시나 내가 내신이 안 좋아서 내신을 다 무력화시키고 검정고시 만점을 맞아서 서울에 있는 상해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검정고시만 잘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올해 시행계획입니다. 아직 입시 요강 나오지 않지만 이틀에도 거의 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고려대학교의 검정고시 생리 쓸 수 있는 자격은 학업우수 전형은 종합전형이고요. 계열적 합도 종합입니다. 종합전형은 지원 자격은 되지만 계속 말씀드린 서류로 뚫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심어주면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잘 봐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따 얘기할 건데 수능 잘 봐서 잘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잘 봐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원 자격이 됩니다. 문제는 검정고시 성적만 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잘못된 거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학교 추천 전형이 아까 했던 교과 전형이라고 그랬죠. 고려대 교과 전형은 지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 추천형이라는 게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 전형인데 3학년 재학생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생은 지원 못한다고 여기 명시해놨지.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그러니까 연세대를 검정고시 잘 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인천대는 가능하다 그랬죠. 왜 가능하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만점에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2016학년도 시행계획이잖아요. 아직 요강 나오지 않았지만 전년도에는 100점을 맞으면 2074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인천대도 보통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중후반까지 붙는 대학이고 그러려면 거의 만점 맞으면 잘하면 붙었는데 2016학년부터는 100점 맞으면 3등급 인정해 준답니다. 그 다음에 99, 98점 맞으면 3.5등급. 그러니까 약간의 페널티가 있는 거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6과목에다가 선택 과목 하나 해서 7과목이 다 만점 맞아야지만 잘하면 인천대에 그것도 과를 좀 조정해서 붙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검정고시 7개 과목 다 100점 맞았어. 그럼 난 서울대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인천대에 못 갈 수 있고요. 명지대에 못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검정고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수시 전형은 논술 전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에서 검정고시 성적 갖고 뽑는 대학이 거의 없다. 명지대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데 나는 고대도 가고 싶고 연대도 가고 싶고, 그죠? 그러면 그 전형 갈 수 있는 방법은 논술 전형이 수시에서는 가장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논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술 잘 써야 되죠. 국어는 언어 논술 잘해야 되고요. 수학은 수리 논술 잘해야 됩니다. 수학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검정고시 치르고 나서 대학을 치르는 학생들 중에 꽤 많은, 제가 한 3년째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수능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목표는 서울대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방법이 뭐냐? 검정고시 성적만 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 나한테 알려줘봐. 했는데 말을 못합니다.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능을 제외하고 공부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 반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만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자퇴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꿈드리는 센터를 통해서 만나봤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시작도 안 했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한 과목 두 과목 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 있다가 정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과목 두 과목만 공부해서 뽑아주는 좋은 대학교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학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시에서의 논술 전형은 일단 논술 잘 써야 되고요. 수능 체제가 있다.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여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술에서도 재학생들,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실은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논술을 지원하지 않아요. 전교 1등, 2등 이 학생들이 논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신이 좋으면 교과 성적,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죠. 내신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서류가 잘 돼 있으면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신이 그거 대비해서 떨어지는데 좋은 데 가고 싶은 친구들이 논술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술 잘 보고 수능 체제가 충족이 돼야 된다. 물론 수능 체제 충족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올해는 강남대가 수능에 그 논술이 신설되었고요. 국민대가 신설되었습니다. 강남대 같은 논술을 우리는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돼요. 물론 내 목표가 무조건 인서울이다 그러면 아니겠지만 수도권 언저리에 있는 대학 중에 논술 보는 대학들은 약수령 논술이 많아요. 대표적인 대학들이 가천대 같은 대학들인데 수학하고 국어만 어느 정도 문제풀이만 잘 해도 붙는 이런 약수령 논술이 있기 때문에 이 뭐랄까요, 약간의 중간 레벨의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두 대학이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될 거고요. 자, 논술 보는 대학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0명 정도 돼서 전년보다 한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10% 늘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메이저급 대학들은 웬만한 논술 다 봐요. 서울대만 빼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논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권도 웬만하면 매력 있는 대학들 많이 봅니다. 가톨릭대, 그다음에 경희, 경기, 당국 뭐 이런 대학들 다 보면 다 경쟁 있는 대학들이죠. 이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약수로 논술 보는 대학들도 경기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말하는 메디컬 주요 대학들도 대부분 논술을 시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체제가 되게 셉니다. 사법 4가 나온다는 얘기는 1등급이 2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3학 5도 1등급이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되고 다 2등급 이대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논술로 대박을 내고 싶다 그러면 수능이 엄청 잘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수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수능이 부담되니까 이제 최저가 없는 논술을 지원해요. 몇 해 전에 컨설팅 했던 친구 중에 하나도 수능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교과 전형하려고 했더니 대학 레벨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말했지만 명지대가 맥시멈이어야 된다. 저는 명지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연대 고대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논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대는 수능 체제가 엄청 세고요. 연대는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연대를 지원합니다. 유튜브에 나오지만 아주대, 연대, 단국대 뭐 이런 대학들 지원해요. 그런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논술을 엄청 잘 쓰면 상관없지만 수능 체제가 안 되니까 체제 없는 대학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뭐 50대 1, 30대 1, 40대 1, 뭐 20대 1만 하더라도 뭐 귀여운 수준이죠. 뭐 45대 1. 그 다음에 뭐 이런 신한대나 수원대 같은 경우는 약수령 논술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아주대 91대 1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 같은 것도 9대 1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게 약수령 논술입니다. 자, 그런데 정리 한번 해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나 그 논술 전형 중에 가장 최상의 그 경쟁률 찍은 대학 학과를 한번 찾아봤더니 뭐 약학과 같은 경우는 203대 1입니다. 연기학과 73대 1이고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의 자유전공은 99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정보학부는 32.6대 1이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48대 1. 아주대 약학과 같은 경우는 그냥 기절할 뻔했습니다. 882대 1입니다. 수능 체제도 없고 논술만 잘 보면 된다 그러고 그러면 뭐 로또 마트시 붙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연대 같은 경우는 치의학과 149대 1입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의예과 245대 1이고요. 결코 이 경쟁률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공부가 안 되니까 수능 안 보는 논술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논술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논술하는 거 전혀 말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한 접근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논술 주로 뭐 보는 인문은 언어 논술이니까 논제를 지문을 보고 그 지문에 해당하는 논제를 분석해서 글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일부 대학에서는 뭐 통계 자료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약수령 논술 보는 가천대, 상명대, 서울의 서경대, 수원, 시안, 일제, 한신대, 올해 이제 강남대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대학들은 요 위에 있는 레벨의 대학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다음에 자연은 대부분 수리 논술이다. 과학 보는 대학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수학 잘하면 수학을 극단적으로 잘하면 수리 논술도 하나의 기회가 된다. 자, 어떻게 되느냐? 각 대학마다 논술 가이드북,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논술에 대한 어떤 문제와 또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고 해볼 만한지, 접근할 만한지 이렇게 하라고 안내하는데 대부분은 학원 가죠. 사설학원 가서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받습니다. 될 수 있어, 뚫을 수 있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있다가 경쟁률 200대를 뜨면 보기도 전에 이제 멘붕 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데 한번 해보고 나서 내가 해볼 만한 일이다. 그러면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자, 수능 얘기합니다. 이제 정시로 넘어갑니다. 수시에서는 아까 얘기했어요. 교과 전형은 우린 내신이 없기 때문에 비교 내신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비교 내신 적용받았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 상위권 대학 중에 최고 대학은 명지대, 그 다음에 인천대 정도다. 그리고 나머지 중하위권 대학들은 내신을 죽게 보는 대학도 있는데 주로 종교 관련된 대학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격은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되게 세다. 그리고 수능 체제가 있는 논술 전형은 수능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수능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보셔야 되고 수능이 체제가 생각보다 세다, 높다.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은 경쟁률이 높다. 논술을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내가 접근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는 논술 가이드를 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시고 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할만한지 안 하는지 또 혹시나 학원 다니고 있다면 정말로 학원에서 안내해 주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는 게 좋다. 이제 정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제가 내신이 안 좋으니까 수능으로만 저는 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쓸데없는 내신 공부할 바에야 차라리 자퇴하고 나서 수능만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자퇴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학교를 관두려고 말하는 친구들의 대부분 레퍼토리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수능 잘 보면 뭐 입시 전략적으로 뭐 다른 가치 판단 다 빼고요. 그냥 입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수능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간다면 그 방법도 틀리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검정고시생들은 늘고 있어요.
그죠? 작년 기준으로 수능 접수 인원이 2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접수 인원이 52만 2천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2만 명의 검정고시생들이 지원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수생들, N성들은 16만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전체를 합했을 때 18만 명의 현역 대비해서 거의 35% 가까이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할 게 너무 많아요.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생활 관리도 해야 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돼요.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되게 많아요. 학교 행사도 많고 졸업한 친구들은 수능만 공부하면 되겠고 또 검정고시 학생들은 말 그대로 수능만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들의 과연 그러면 수능은 몇 점을 맞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를 섞어 쓰는데 헷갈리니까 이제 백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에 대한 백분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등급이 나오니까 안 되고 그렇게 봤을 때 까만 게 인문이고 뭐 이렇게 파란 게 자연인데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은 웬만하면 90 넘어야 되고 최소한 80은 넘어야 됩니다.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 80가 넘어야 된다. 우리가 1등급이 96%고 상위 96이고 2등급이 89잖아요. 그러니까 5월 2등급 정도 맞으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은 종합 정시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근데 딴 거는 다 잘 나왔는데 한두 과목이 뭐 3, 4등급 나오면 미끄러지는 거죠. 조금 중하위권 내려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한 80% 정도만 넘어가면 서울에. 그래서 제가 상담해줬던 친구 중에 82, 3% 맞아서 숭실대 붙은 친구 본 적도 있고요. 그죠? 3년 내내 비인가 대안학교 다니면서 혼자서 검정고시 하면서 숭실대까지 간 여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친구는 목표는 이화여대였고 숙명여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모의고사에서 꾸준하게 82, 3%를 유지했는데 실제 수능에서도 그 정도 나와서 숭실대인가 국민대인가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잘하는 친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상 현장에서 만나보면 수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모의고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내 상황에 맞게끔 하시고 혹시나 또 자퇴를 고민하고 있거나 또 수능으로 뭔가 대박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80% 정도 넘어야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상위권 대학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과 쪽은 경영대학으로 한번 조사해봤고요. 또 이과 쪽은 생명공학과 베이스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대학마다 정확한 과가 없기 때문에.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96%예요. 그러니까 5, 1등급 맞아야지 경영대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연대도 92, 고대 95, 90% 언저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서울 상위 15개 대학 하려면 여기 동대, 홍대는 뭐 87, 8 나오지만 거의 1, 2등급이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국대, 홍익대가 또 많이 양보해도 정말 2등급이 5, 2등급 맞아야지 간다는 얘기고요. 자연계열은 더 셉니다. 그죠? 거의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지.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두 과목. 여기 영어는 말하지 않지만 영어도 기본적으로 2등급은 들어와야죠. 올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영역들이.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대학들도 국민대부터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인하대, 인천대까지 봐도 거의 80%가 다 넘어가야 되죠. 3등급이 77이잖아요. 그죠? 상위. 그러니까 보통 2, 3등급이 섞여 있어야지만 정시로 대학 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개수예요, 개수. 각 대학마다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 2016학년도 정시 수능 반영 방법인데요. 뭐 영어를 반영하냐, 차감하냐, 뭐 감점하냐, 가산하냐 그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중요한 건 탐구를 다 두 과목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대학이. 그러면 국어 한 과목, 수학 한 과목, 영어 하나, 탐구 두 개. 총 얼마를 공부해야 됩니까?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다섯 과목, 3과목 두 과니까. 다섯 과목을 평균 2등급이 나오면 서울의 메이저 대학 웬만해서는 골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등급, 5, 1등급 나오면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어는 1등급인데 수학은 4등급이에요.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서울의 어느 지점에서 탐구가 한 과목을 확인해 봤더니 서울의 상명대, 명지대 라인에서 이른바 탐구를 한 과목을 봐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내려오면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모든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하는 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일부 대학은 한 과목 반영하는데 여전히 메이저 아주나 당국대 에리카 이런 대학들은 두 과목 반영해요. 경기대는 한 과목 반영하고 그러니까 공부의 과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난 이걸 무력화시키고 다시 할 거야. 그럼 검정고시 가서 만점 맞으면 서울대 연고대 가는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불필요한 내신 공부 안 하고 수능만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맞아요. 맞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내가 실력이 되는가? 실력이 되는가? 그리고 공부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꿈드림 센터에서 친구를 통해서 만나서 상담해보면 대부분 뭐냐? 부모님들이 하는 걱정 뭐냐면 애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일상이 무너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늦고요. 저녁에 늦게 잡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핸드폰, 패드, 유튜브에만 빠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퇴를 결심했을 때 저는 학교 밖에 나가서 수능만 공부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지 못해서 결국은 얘는 아침에 10시, 12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새벽 2시, 3시에 자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공부는 하긴 하는데 한 과목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국어만 하거나 수학만 하거나 영어만 하거나. 자, 메이저 대학, 흔히 말하는 인서울대학 가려면 해야 될 공부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학교 밖을 떠나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입시 요강이 나오면 교과 전형에서 비교 내신 산출하는 데이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검정고시에서 몇 점 맞으면 몇 등 나온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또는 그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듣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또 극단적인 경우로 상위권 대학 가고 싶은데 지금 성적이 불만족스러우니까 나는 자퇴할 거야 라고 맘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더 알찬 영상으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